며칠 전이었습니다. 뉴스 자막 하나가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나토 회의 불참. 말은 짧은데요. 이건 회의 하나 빠진 뉴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안의 가장이 가족회의에 안 나왔는데 대신 셋째 아들을 보냈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뭔가 변했구나. 이젠 다르게 돌아가겠구나.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면요. 나토가 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정의 같은 거 설명하면 딱딱해지잖아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토는 나라들끼리 맺은 보험조합입니다. 한 집이 도둑 맞으면요. 이웃들이 다 같이 뛰쳐나오는 약속이죠. 그런데 그 보험에서 가장 돈을 많이 메고요. 제일 힘센 집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그 미국이 요즘 회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 국방장관 피터 헤그세스가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대신 보낸 사람이 엘브리지 콜비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 유럽에 들어가는 부담을 줄이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집주인은 안 나오고 집안을 줄이자는 생각 가진 사람이 대신 나온 겁니다. 게다가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도 이미 외교장관 회의를 불참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요. 익숙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개모임 회장이 회의에 안 나오고요. 대신 이번엔 내가 돈 안 낼래 라는 말 하던 사람을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해야 하나? 이 조합이 오래 가려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왜 하필 지금이 문제냐면요. 요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얘기를 꺼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설마 진짜? 하면서 긴장했고요. 북극은 지금 군사적으로도 자원 문제로도 굉장히 민감한 곳입니다. 나토 전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때는 얼굴 보고 얘기해야 할 때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대화보다 다른 쪽을 선택했다는 신호입니다. 해당 보도가 나간 직후에요. 유럽 외신들이 주목한 건 불참 그 자체가 아니라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말은 전쟁이 아니라 운용 방식이 헤드라인이 되는 국면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미국의 초점이 유럽에서 중국과 자국방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유럽은 이제 미국이 보호를 만연하게 여길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증액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배경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이게 단순히 회의 하나 빠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유럽은 스스로 방어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에게 GDP 대비 2% 이상을 국방비로 쓰라는 요구를 강화했고요. 실제로 이를 지키지 않는 나라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불참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여기서 의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엘브리지 콜비라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냈습니다. 당시에 국방전략 2018을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했고요. 그 전략의 요지가 뭐였냐? 중국을 최우선 경쟁국으로 보고 유럽 방어 부담은 유럽이 더 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의에 이 사람을 보낸 것 자체가요.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런 흐름이죠. 여기까지 도움되셨다면 이제부터는 이게 세계에 어떤 파장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날 가망성 있는 변화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유럽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안 지켜줄 수도 있겠네? 라는 불안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유럽은 자체 군비와 국방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이미 1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 국방기금을 편성했고, 폴란드는 GDP 대비 4%를 국방비로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도 국방 예산 증액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국방비를 늘리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복지 예산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려야 하는 겁니다. 유럽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낸 세금이 병원 대신 탱크로 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군사적 변화가 아니라요. 유럽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보험료가 오르는 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죠? 이제부터는 미국 쪽 얘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보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둘째, 미국의 방향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유럽보다 중국 대응과 미국 본토 방어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미 국방부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전력 배치를 늘리고 있고요. 하와이와 괌의 군사기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본인도 여러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이라는 더 큰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집안일을 줄이고요. 밖에서 싸울 힘만 챙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되냐? 너희끼리 알아서 해. 라는 말을 듣는 셈이 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같은 게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군사력 배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 전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요. 최근에는 유럽이 더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모이면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파출소가 이제 우리 동네만 봅니다 하면요. 옆 동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경단을 꾸려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유럽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동맹에 온도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겉으론 다들 웃으면서 우리 관계는 여전히 단단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요. 미국이 언제 빠질지 모르겠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 외교관들의 비공식 발언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미국이 안 나온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우리끼리 합의해도 미국이 뒤집으면 소용없다.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온도차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폴란드, 프랑스와 함께 유럽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건 뭘 의미하냐? 미국 없이도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요. 동맹이라는 게 신뢰로 유지되는 건데요. 그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집주인이 나 바빠서 못 나가 라고 하면요. 처음엔 이해합니다. 두 번째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반복되면요. 아, 이 집은 이제 우리랑 다른 길 가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흐름이죠. 그럼 한국에는 무슨 파장이 오냐? 이게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첫 번째 파장은 안보 부담입니다. 미국이 동맹은 동맹인데 하면서 말을 줄이기 시작하면요. 한국에도 똑같은 질문이 커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책임져야 하나? 지금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너희도 더 많이 부담해라는 압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한국의 방위비를 대폭 올리라는 요구를 했고요. 협상이 한동안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세금이 더 많이 국방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다만 부담이 커진다는 건 분명합니다. 두 번째 파장은 방산과 군사 외교입니다. 유럽이 무기를 늘리면요. 한국 방산업체한테는 기회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한국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루마니아,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도 한국산 무기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단, 여기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 눈치를 봐야 하고요. 유럽 국가들의 계산도 봐야 합니다. 미국은 자기네 무기 시스템과 호환되는 걸 선호하거든요. 나토의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무기가 그 표준에 맞아야 하고요.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같은 요구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맞는데요. 조건이 까다롭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원사는 됐는데 협상이 복잡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파장은 국제 질서의 불안입니다. 나토가 흔들리면요. 세계가 조용히 이렇게 바뀔 겁니다. 힘센 나라 말이 더 세지는 쪽으로. 왜 그러냐? 규칙을 지켜주는 사람이 빠지면 규칙보다 힘이 중요해지거든요. 동네에 파출소가 없으면 힘센 사람이 동네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국제사회도 비슷합니다. 한국은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고요. 북한 문제도 있고요. 러시아와도 복잡한 관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보험이 약해지면요. 우리가 혼자 감당해야 할 게 많아집니다. 이건 단순히 군사 문제만이 아닙니다. 무역, 기술, 외교, 모든 면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신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뉴스에서 방위비 분담금 얘기가 자주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미 협상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는지 보십시오. 합리적 수준이라는 말을 쓰면 올릴 준비를 하는 거고요. 주권 문제라는 말을 쓰면 버티겠다는 겁니다. 둘째, 한국 방산업체 주식이나 뉴스를 보십시오. 유럽 국가 이름이 자주 나오고 계약 소식이 늘어나면요. 한국 무기가 팔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경제적으로는 좋은 소식인데요. 동시에 세계가 무장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셋째, 미국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횟수를 세어보십시오.
유럽 방문보다 아시아 방문이 많아지면요. 미국의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우리한테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더 받는다는 건데요. 동시에 부담도 커진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전체를 종합해서 보겠습니다. 외국 반응을 먼저 보면요. 유럽 국가들은 표면적으로는 차분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은 나토의 단결은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지만요. 같은 날 독일 의회에서는 국방예산 증액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의 독자적 방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고요. 영국은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이유를 보면요. 미국 입장에서 이건 합리적 선택입니다. 중국의 부상이라는 더 큰 위협이 있고요. 미국 내부적으로도 왜 우리만 세계 경찰 하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여론조사를 보면요. 절반 이상이 미국이 해외에 너무 많이 개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트럼프만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의 흐름입니다. 증거 3개를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 국방 예산 배분을 보면 인도, 태평양 지역 비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L 자료를 보면요. 미국이 이 지역에 배치하는 해군 전력이 2020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둘째, 랜드 연구소 보고서는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대규모 전쟁을 치르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셋째, 외교협회 CFA는 유럽의 자체 방어 능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 통계가 딱 떨어지게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다만 여러 외신 브리핑에서 같은 방향으로 확인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나토 사무국 내부 분위기를 전한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미국의 관여 약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이건 말로는 부정해도 행동으로는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큰형이 이제 내가 다 못 챙긴다 하면요. 동생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자 알아서 살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유럽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요. 미국의 이런 방향은 단기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고요. 미국 내 여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게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독재 정세가 급변하면 미국도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큰 사건이 터지거나 러시아가 공격적으로 나오면요. 미국도 다시 유럽에 관심을 쏟을 수 있습니다. 최종 발표 전까지는 가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서 중요한 건 조용한 확신입니다. 세계는 이미 방향을 틀었습니다. 미국이 회의에 안 나온 건 단순히 회의를 빠진 게 아니라요. 우리는 다른 길을 간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구조 변화입니다. 힘의 질서가 바뀌고 있고요. 선택 기준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변화 속에서 자기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되어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힘도 키워야 합니다.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하고요. 방산 수출 같은 기회도 잡아야 합니다. 동시에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도 세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제는 보험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집 문도 튼튼하게 만들고요. 이웃들과도 잘 지내고요. 필요하면 비상대피로도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게 지금 세계가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국제 정세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뉴스를 보실 때요. 방위비 분담금, 방산 수출, 미국 관리 방문 이 3가지 키워드를 기억하고 보십시오. 하나라도 나오면 메모하십시오. 이게 쌓이면 큰 그림이 보입니다. 방위비 협상 뉴스가 나오면 액수보다 협상 기간을 보십시오. 길어지면 난항이라는 뜻입니다. 방산 수출 뉴스가 나오면 어느 나라가 샀는지 보십시오. 유럽 국가가 많아지면 구조 변화가 온 겁니다. 미국 고위 관리 방문 뉴스가 나오면 유럽과 아시아 중 어디를 더 자주 가는지 세어보십시오. 미국의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나토 관련 뉴스가 나오면 결속 같은 말보다 독자적 같은 단어가 늘어나는지 보십시오. 분리신호입니다. 미국이 한 발 물러나면 세계는 더 안전해질까요? 아니면 더 불안해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1번 안전해진다. 2번 불안해진다. 3번 지역마다 다르다. 댓글로 번호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오늘 뉴스는 총 한 발 안 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살짝 바뀌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신호가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달라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 인생 한 조각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